예, 반갑습니다. 조명철입니다. 예, 저는 진흥청에 한 36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일단은 병해충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올해 우리 매년 우리 농업 전망이라고 해서 우리 농업관측센터에서 우리 올해 고추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자료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병해충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집중적으로는 병해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고추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고추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병해충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고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채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들, 우리 사장님들에게는 그래도 작물들 중에서는 딸기 다음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주는 작물이 일단 노지에서 가능한 작물이 고추입니다. 그래서 고추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영어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쪽에 브라질 쪽에 여기에서 태어나서 스페인으로 가서 이렇게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1800년도에 들어온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국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그런 작물이 됐습니다. 고추는 제가 몇 번 강의를 할 동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고추는 한 가지 종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고추 종에는 5가지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청양, 오이고추, 파프리카, 피망 다 같은 종입니다. 다 같은 종이라는 것은 둘이 교배를 하면 종자가 잘 맺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말고 고추가 태어났던 브라질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데 가면 다양한 고추들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런 고추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고추이고 그 다음에 바카툼이라고 하는 고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추 탄저병이 안 걸리는 고추는 이 종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재배하고 있는 이 아눔이라고 하는 이 종에는 탄저병이 안 걸리는 고추가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 10년 전쯤에 탄저병 저항성 품종이 만들어졌는데 그 품종을 만들 때 이렇게 바카툼하고 우리나라에 키우고 있는 아눔하고를 결혼을 시켜서 탄저병이 안 걸리는 고추를 만들었습니다. 그 고추를 만드는데 한 30년이 걸린 거예요. 왜? 종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교배를 시키면 종자가 안 맺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5개 종은 다 고추이지만 이게 강아지라 그러면 이거는 고양이 정도로 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 간에 서로 교배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hen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고추 중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친hen새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청량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있는 친hen새, 하바네로라고 하는 이런 고추는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 한 30배가 더 매운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신문에 한 10년, 15년 전쯤에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도 100배가 더 매운 고추가 있다라고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매운맛을 너무 낮게 잡고 이거는 좀 높게 잡아가지고 100배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키워보니까 청양고추보다는 한 30배 정도 더 매운 거예요. 그래서 고추 중에 매운 고추들은 이게 친hen새라고 하는 이런 종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루테센스라고 하는 이 고추는 우리 동남아에 많이 여행을 다녀보시면 조그만하면서 아주 매운 고추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프루테센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양식집에 가면 타바스코 소스라고 해서 양식을 먹을 때 소스로 나오는 고추를 만드는 그런 종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농사지로 많이 와 계셔가지고 이런 고추들이 많이 일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종은 이게 푸베센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종은 사과처럼 생겨 있어요. 고추 모양은 사과처럼 생겨 있고 종자의 색깔은 까맣게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5가지 재배종 고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고추들이 재배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이 2가지 고추는 다 같은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프루데센스라고 해서 동남아 쪽에 많이 키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하바네로라고 해서 청양고추보다도 한 30배 더 매운 이런 고추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카툼이라고 해서 이거는 탄저병이 안 걸리는 고추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나라에 탄저병이 제일 문제인데 저걸 갖다 심으면 되지 왜 어렵게 뭐 30년에 걸려서 탄저병 장성을 만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자라요. 그리고 열매가 잘 안 달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푸에센스라고 해서 종자는 새카맣고 꽃잎은 저렇게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런 고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에는 이게 재배종이 그렇고, 또 고추가 원래 태어났던 저 브라질 쪽에 가면 야생종이 한 20가지가 더 있어요. 산에 가면 이런 다양한 고추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추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모양, 색깔, 매운맛 이런 고추들이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또 이런 고추도 있고요. 그래 다양한 고추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스페인에서 고추가 유통되고 있는 모습인데, 유럽에도 이렇게 고추를 많이 먹어요. 자료에는 없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이게 우리 센터에서 선생님이 부지런하셔가지고 일찍 자료를 주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내놓고 좀 사진들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우리가 이게 익산에서 고추 농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전체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동향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동향을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추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너무 농사 짓기 힘드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추의 소비, 고추의 생산량은 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농사 짓기 힘드니까 줄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풋고추나 홍고추 할 것 없이 생산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고추 생산량도 꾸준히 10년 전에 비해서 60%가 늘을 정도로 고추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추는 생산만 하면 파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풋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추를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전 세계 한 100개국 넘는 나라에서 고추는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고추는 인도에서 가장 많이 건고추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한 20등 안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고추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배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 역시 인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이런 순입니다. 고추 재배 면적이 많은 것이. 그리고 풋고추 생산을 많이 하는 동네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스페인 이런 순으로 풋고추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 역시 중국이 전 세계의 한 37%, 그러면 전 세계 반 이상의 고추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소비량의 40%밖에 작업이 안 돼요. 60%를 매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고추값은 금값이 될 거예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고추의 농사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 정말 애국자예요. 만약 사장님들이 고추 농사를 안 지어주신다 그럼 고추를 사올 데가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는 태국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태국에도 고추가, 옛날에는 태국에서 우리가 고추를 수입했었어요. 태국이 아까 재배 면적 건고추가 한 3, 4등 됐는데 태국도 작업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태국도
고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다 한국에 고추 따로 다 보내버리고 자기 나라에 진짜 고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 중국에서 우리 고추를 수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고추를 사올 데가 없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고추를 생산을 그렇게 하면 수출을 어디에서 많이 하는가 보니까 아까 건고추를 제일 많이 생산했던 인도에서 가장 건고추 수출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중국, 스페인, 페루, 멕시코 이런 순으로 전 세계의 건고추 시장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고추 수입을 하는 나라는 어딘가를 봤더니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을 하지만 1등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아까 건고추 생산이 전 세계에서 4등이었는데 수입이 3등이에요. 그만큼 태국은 고추를 많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그러면 세계의 고추 생산의 균형이 안 맞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고추를 중국에서 지금은 마음대로 우리가 싸게 사올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형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풋고추는 멕시코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많이 하는 동네는 역시 미국이 가장 건고추, 풋고추 다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카나다 이렇게 선진국들에서 풋고추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우리나라 양념채소 그중에 고추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 2024년도 우리 건고추 생산은 100년 대비 8.7%. 그래 100년이라 그러면 보통 한 3년을 평균하는 겁니다. 이만큼 줄었고 단위 면적당 수량은 그래 작년에 좀 초반기하고 하반기에 단수가 좀 높아져 가지고 단수는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중간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고추가 많이 안 달려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 고추가 그대로 회복이 돼서 작년에 한 6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1년에 필요한 게 한 20만 톤 정도가 필요해요. 6만 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4만 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액을 보면 우리 마늘은 줄어들고 있고 고추 역시 1등을 하던 것이 7등으로 줄어들었고 양파나 대파는 생산액이 최근에 좀 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고추는 재배 면역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여름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서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100년작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배 면적은 계속 줄어서 지금 작년에 26,000헥타 정도 한때는 우리가 13만 헥타 정도까지 노지고추를 재배했는데 지금 3만 헥타도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줄어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양념채소의 재배 면적들을 보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는 조금씩 그래도 증가된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근 10년간. 그런데 고추는 꾸준히 감소가 돼서 10년 평균 3% 정도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양념치 생산량 역시 다른 거에 비해서 고추는 계속 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수 작년에 고추 생산 단위 면적당 평균 단수는 한 230kg 10회당 전국 평균이 그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최근 5년 평균 단수는 작년보다 좀 낮았다. 작년에 100년 단수보다는 좀 높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추 가격은 이렇게 변동이 심해요. 연차간에 그 해의 기상에 따라서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아주 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추 수출입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작업이 40%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 공급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 건고추를 조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는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수출을 해요. 가공을 해서. 그것도 어디에?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데로 소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수입량이 한 10%,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입니다. 수출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수입은 최근에 꾸준히 늘고 있어요. 한때는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쯤에는 건고추가 그냥 그대로 들어왔었어요. 중국에서. 그러다가 그 이후로는 냉동고추, 고추를 얼려가지고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소스를 가지고 혼합해서 그렇게 마늘하고 이렇게 고추를 같이 섞은 이런 소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입 형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냉동고추 수입은 줄고 우리 혼합한 조미료, 소스 형태로 고추가 수입이 되고 있고 계속 냉동고추 수입은 앞으로 좀 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타 소스는 늘어나는데 냉동고추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추를 갖다 심어서 고추를 따가지고 세척을 해서 마이너스 38도씨에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익산에서 말리면 익산고추가 되어버려요. 옛날에는 중국산 고추가 수입이 돼도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말려놓고 나도 구분이 됐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고추 종자를 수입해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어서 한국으로 다시 보내기 때문에 말려놓고 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고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형편이고 그런 냉동고추가 수입이 그동안에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귀찮다. 고추 가루를 만들어서 마늘하고 섞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건고추로 들어오면 편할 텐데 냉동고추를 만들고 혼합 소스를 만드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세금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199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할 때 설마 중국에서 냉동고추가 수입이 될까 해서 관세를 27%로 매겨놨어요. 건고추는 270%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에서 1,000원에 한국에 수출을 하면 한국에서 팔 때는 2,700원을 더 붙여서 3,700원에 팔게 돼 있어요. 건고추는. 냉동고추는 그 관세를 27%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린 고추를 만들어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팔아도 한국 고추값의 70%면 유통이 가능한 돈이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얼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말리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는 말린 고추에다가 마늘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혼합한 그렇게 조미료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관세가 45%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싼 거지. 얼리지 않아도 되고 그대로 바로 그냥 유통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입하는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김치 수입이 계속 늘거든요. 그럼 김치만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도 같이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앞으로의 수급, 고추 수급은 계속 좀 힘들 것 같다,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전망이 되고 지금 현재 1인당 연간 한 3kg 정도 우리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건고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고추, 이제 고추를 살 때도 옛날에는 건고추를 사가지고 말려가지고 직접 빻아서 하는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 고춧가루를 사는 비율이 많아졌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사는데도 옛날에는 부모나 아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은 줄고 대형마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비율이 높더라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현재 동향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고추 재배 면적은 작년에 비해서 3%, 평년에 비해서 13% 정도 또 줄어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나라 고추 공급은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은 꾸준히 지금 현재보다 좀 줄어들 것 같다,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해외의 고추 산업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 고추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